이어서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중동 사태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 성일광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트럼프 대통령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2시에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도 정말 많은 말폭탄들이 쏟아졌는데 전쟁이 끝나기 위한 단계로 들어간 건지 아니면 확전 단계로 가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할 수 없다. 그들의 행동에 달렸다라고 말하면서도 최종 데드라인이 내일이다라고 못 박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내일 오전 9시까지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이후에 교량과 또 발전소들을 폭파하겠다 뭐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9시까지가 이제 마지막 시간인 것 같고 지켜봐야 될 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지금까지 얘기해왔던 발전소, 지금 보면 이란의 가장 중요한 발전소들 그리고 발전소만 때릴 건지 아니면 다른 또 뭐 가스전, 뭐 유전 여러 시설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갈지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협상이 진짜 결렬된다면요. 그러니까 조금씩 압박 수위를 높여가는 방식, 한 단계씩 올라가면서 공격을 할 건지 아니면 한 번에 다 공격할 건지 사실 뭐 어떤 방식으로도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황으로 가는 건데요. 지금으로서는 뭐 내일 오전까지 좀 돌파구가 마련되기를 기다려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트럼프 대통령 데드라인을 또 연기할 준비가 돼 있는가라는 질문에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오전이 정말 최종 시한이다라는 얘기인데 모든 일이 단 4시간 안에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말도 했어요. 그러니까 오전 9시 우리 시간으로 그때 협상이 안 되면 오후 1시 정도까지 모든 걸 해결할 것이다. 이란을 초토화시킬 것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실제로 감행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현재로서는 둘 다의 가능성이 있죠. 뭐 최후 통첩을 보낸 것은 분명하고 더불어서 협상의 문도 여는 그 모습들이 보이고요. 근데 결정적으로 이 기자회견을 좀 봤습니다만 기자회견이라는 것은 미국 국민들에게 유권자들한테 보내는 그런 메시지가 강하기 때문에 흔히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을 이제 타코라는 별명으로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always chickens out 해갖고 마지막에는 계속 자신의 발언을 다시금 철회하거나 아니면 기간을 연장하거나. 근데 벌써 일종의 이런 최후 통첩을 여러 번 연장을 한 상태인데 여기서 더 연장을 하면 정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도가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전과는 다르게 최후 통첩의 그런 비중이 많이 실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일종의 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막다른 골목에 놓여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공격을 만약 시행하게 된다면 4시간 안에 공격은 가능합니다. 이미 뭐 미국과 이스라엘이 여러 가지 타겟 목표들을 당연히 다 군사적으로 확정을 해놨을 것이고요. 근데 문제는 그 타겟이 방금 우리 성일종 교수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게 민간 시설이고 이게 당연히 확전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고 핵심적인 중동의 가장 중요한 원유 시설들을 다 건드리게 되는 것이고요. 만약 그렇게 공격을 하게 된다면 당연히 이란도 걸프 주변국의 동일한 시설들을 공격할 가능성이 크게 되고 그렇다면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중시하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그런 항행 통행의 자유가 오히려 더 지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그렇다면 다시 유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그러니까 이런 여전히 딜레마가 걸려 있기 때문에 비록 시간은 하루밖에 없습니다만 어떻게든지 물밑에서 뭔가 협상을 해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보내는 메시지는 미국이 원하는 자신들의 요구 조건을 들어라라는 일종의 강압 외교의 전형적인 모습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이란을 압박하는 발언을 하면서도 적극적, 의욕적인 참가자가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누굴 가리키는 걸까요? 글쎄요, 전혀 감이 오지 않습니다. 지금 뭐 2주 전에는 국회의장 갈리바프 의장이 아마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 많았고요. 근데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얘기를 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다만 뭐 이 중요한 결정을 적극적인 협상자 누구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최종 결정자는 저는 여전히 하메네이 즉 모스타바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의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혁명수비대 사령관들이 마지막 결정을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도 협상에 이렇게 난항을 겪는 가장 큰 이유는 결국 최고 지도자와 혁명수비대 쪽에서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그렇게 쉽게 해줄 수 없다는 가장 중요한 지금 이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어려운 점이 그 점이거든요. 그 점을 지금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을 놓지 않고 지금 풀어주지 않는다는 것. 그렇다면 여전히 뒤에는
혁명수비대와 최고 지도자가 있지 않는가 그렇게 아마 추정해 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협상 시한은 이제 24시간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말만 들어보면 협상의 여지가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렇죠. 마지막에 남은 건요. 이제 시간이 다 됐잖아요. 근데 지금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하루 정도. 마지막 시간을 얼마 남겨놓지 않고 미국이나 아니면 이란 누군가가 한 측이 아주 큰 양보를 한다면 극적인 어떤 휴전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뭐 미국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란일 수도 있는데, 아니면 양측 모두 조금 크게 양보를 한다면 어느 정도의 어떤 일시적인 휴전을 통해서 그다음에 그 휴전 기간 동안 추가적인 협상을 이어갈 수 있을 텐데 예. 그 마지막 순간이 이제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그때 만약에 이 기회를 잡지 못한다면 사실상 이 협상은 이제 결렬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시한을 하루 더 연장한 배경이 뭐냐는 질문에 부활절 다음이라서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했다 이런 취지의 말을 했단 말이죠. 이 또한 국내 여론을 생각한 걸까요? 좀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보내는 메시지는 국내와 대내와 대외 메시지가 다 있죠. 예. 좀 전에 우리 성일강 교수님이 얘기하신 그 적극적인 의욕적인 참가자가 있다라고 예. 얘기한 것도 사실 이거는 대내 메시지가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이런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추진하고 있는 이 협상 프레임 안에 이란을 끌어들이고 지금은 대화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일종의 명분 쌓기도 되고 미국이 주도권을 갖고 있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를 대내적으로 발신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란을 갈라치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이란의 입장에서는 과연 그가 누굴까라는 것에 대한 의구심이 들 수 있고 또 이른바 뭐 협상파가 있다면은 온건파와 또 강경파 간의 일종의 서로 간의 그 뭐 갈등의 구조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런 생각도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부활절 메시지는 이거는 대내 메시지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트럼프의 전통적인 지지층들이 국내 보수와 그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이 많은데 부활절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날이죠. 이제 그런 날에 공격을 하는 것보다는 하루를 더 넘기겠다라는 것은 자신이 뭐 전쟁 광이 아닌 거고 그리고 최소한 이런 종교적 도덕적인 선을 지키려고 한다라는 메시지도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게 지금 하루가 더 넘어갔다라는 그 하루가 의미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하루 사이에 뭔가 물밑에서 되고 있는 접촉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수준의 최소한의 명분을 잡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도 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일종의 협상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다라고도 볼 여지가 있는 것이죠. 네. 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합의를 해야 한다면서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를 이란이 아닌 미국이 받아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협상의 핵심 변수, 가장 어려운 난관이 호르무즈 해협 이 봉쇄 여부로 네. 알려지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말을 하면 협상이 잘 풀릴 가능성이 훨씬 낮아지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저런 발언은 사실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이란이 지금 원하는 거는 휴전을 통해서 호르무즈 해협 개방은 안 된다는 거잖아요. 이란은 지금 종전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종전을 나중에 협상을 하자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출발점부터 지금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세를 미국이 받겠다. 물론 이란이 받아서도 안 되지만 미국이 받는 것도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저런 발언은 사실 협상에 전혀 지금 도움이 되지 않는 발언이기 때문에 예. 상당히 지금 상황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그런 발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 한국을 또 콕 집었습니다. 자신들을 돕지 않았다면서 나토와 아시아 동맹국들을 향한 불만을 드러내면서 우리 한국을 콕 집었고 또 북한 김정은 위원장까지 거론을 했어요. 이 내용 좀 자세히 언급해 주실까요? 뭐 이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이 일기 때부터 시작된 거고 이기 때 확실히 더 확고하게 된 동맹관이죠. 그러니까 동맹을 기본적으로 거래 비용적으로 보고 있고 특히 동맹이 미국을 트럼프 대통령의 표현에 하면 착취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래서 작년 11월 달에 나온 국가안보전략서나 올 1월 달에 나온 국방전략서 모두 동맹의 책임과 비용을 훨씬 더 지금보다는 증가시켜야 된다라는 것이 트럼프 행정의 기본적인 동맹 정책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호르무즈 해협 이 문제를 갖고 여러 차례 트럼프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한테는 직접 전화를 해갖고 전쟁 중인 이 상황에서 프랑스 함대의 파견을 요청했는데 사실상 거부를 당했고 나토 국가들한테도 마찬가지 나토 5조에 따라서 뭐 집단 자위권을 발휘하기를 원하긴 하는데 물론 그 조건에 맞지는 않습니다만 나토 국가들도 거기에 참여하지 않고 있고 또 한국과 일본 같이 인도 태평양의 핵심 국가들도 결국 군사적인 그런 지원 측면에서는 거리를 두고 있다. 이러는 것 자체가
트럼프 대통령이 갖고 있는 굉장히 큰 불만이다. 근데 이번에 아주 공개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이것을 아주 공개적으로 얘기함으로써 동맹의 줄 세우기를 하고 있다. 이게 이 국가만 얘기를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카타르, 사우디, UAE, 바레인, 쿠웨이트 같은 국가는 훌륭하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들 국가는 A급 동맹이고 나머지 국가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우리 입장에서는 제일 걱정이 되는 게 이게 분명하게 후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거죠. 이것이 여기서 끝나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한국을 비롯해 나토와 뭐 일본의 모든 국가한테 방위비를 더 내려고 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요. 또 더불어서 호르무즈 해협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지 모르지만 이 이후에도 그 지역의 안전, 무사 통행을 위해서는 뭔가 군사적인 작전이 필요할 텐데 그런 논의에서도 이 동맹을 더 활용을 하고 동맹의 책임과 그런 그 비용을 더 증가시켜서 요구할 가능성이 매우 큰 것이고요. 일종의 동맹 회계 장부를 공개했다. 이제 그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것이 상당한 한미 동맹뿐만 아니라 미국의 전통적인 동맹, 특히 나토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동맹 전체에 대해서 좀 변화가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이번 이란 전쟁으로 우리로서는 한미 동맹 외교적으로 좀 풀어야 할 숙제가 하나 또 생긴 셈이 됐습니다. 자, 오늘 새벽 트럼프 대통령 기자회견의 주된 그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실종 장교 구조 작전에 대한 성과를 자랑하기 위한 게 아닌가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여러 성과를 막 늘어놓으면서도 이 과정에서 첫 구조에 대해서 공개하지 않았는데 누군가가 정보를 유출했다. 그러면서 정보 유출자와 언론사를 맹비난하면서 감옥에 보내겠다 이런 말까지 했단 말이죠. 특정 언론사가 아마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사실 뭐 언론사 입장에서는 특종이기 때문에 보도를 안 할 수도 없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보도를 했던 것 같은데 아마 작전이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아마 미리 보도가 나가면 먼저 보도가 나가면 작전이 마무리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 아마 그런 생각에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 어차피 언론하고 지금 사이가 안 좋은 언론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뭐 CNN도 있고요. 그래서 상당히 계속 언론들하고 계속 티격태격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역시 이번에도 언론에서 너무 빨리 보도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문제를 삼기는 합니다만 뭐 언론 입장에서는 특종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뭐 큰 문제는 없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 미 조종사 구출 작전과 관련해서 이란에서는 좀 다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란 외무부가 밝힌 내용인데 미군이 주장한 조종사의 위치와 실제 그 항공기 착륙 지점이 크게 달랐다. 결국은 우라늄 착취가 목적 아니었느냐 뭐 이런 얘기예요. 네, 뭐 아마 그 위치가 좀 다르긴 했나 봅니다. 네. 그래서 이란 입장에서는 아마 지금 미국이 비밀리에 우라늄 탈취 작전을 시행한 거 아니냐. 그러다가 지금 격추된 전투기에 격추된 것 같다 이제 주장을 하는 것이고 아마 이게 이제 이스파한 쪽에 있는 그런 원전 쪽 핵시설 지하에 아마도 60% 순도 60% 고농축 우라늄이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미국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미국은 사실 이 우라늄 농축 고농축 우라늄 탈취 작전을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지금까지 나온 보도에 따르면 그냥 그 우라늄을 지하 핵시설에 묻는 방식, 즉 벙커버스터로 핵시설을 공격을 해서 땅 속으로 묻어서 이란 당국이 찾기 어렵게 하는 방식으로 차선책으로 지금 결론을 냈다는 보도가 많이 있습니다. 예. 뭐 가장 좋은 방식은 가져오는 거지만 작전이 너무나 위험하고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차선책으로 했다는 보도가 많기 때문에 이것은 이란 측은 그렇게 주장하고 있지만 이걸 좀 확인을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협상 시한은 다가오고 이를 통해서 이제 중재국들은 또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중재안 내용을 보면 일단 즉시 휴전을 하고 그 뒤에 일정 기간 동안 종전안에 대해서 이제 합의를 한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가장 궁금한 건 이란이 과연 받아들일 것인가? 이란은 지금 계속해서 휴전은 안 하겠다, 영구적인 종전만 받아들이겠다 이런 입장인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나온 그런 중재안 중에 가장 그래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것은 이제 파키스탄 등 중재국이 만든 거라고 알려져 있죠. 이제 두 가지 형태, 2단계 구상인데 일단 1차적으로 즉각 휴전하고 호르무즈 해협도 개방을 하는 이제 그것이 1단계고 예. 2단계는 그 후에 15일에서 20일, 최장 45일 안에 종전과 핵 포기, 제재 완화 등을 통해서 일종의 포괄적 합의를 만들어놓은 이것이 이제 제대로 된 종전이 되겠죠. 그러니까 휴전 후 종전의 그런 2단계 방식인데요.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은 뭐 상당한 진전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렇지만 뭐 자기가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충분치 않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상 속내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예.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거겠죠. 왜냐하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굉장히 거친 언사를 쓰면서까지 했다면 현재 전쟁의 전체적인 이 맥락이나 전쟁의 초점은 결국 미국의 입장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이 제대로 개방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이 가장 관건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중재안이라면 뭐 미국은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문제는 이란이죠. 예. 이란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만약에 이렇게 해서 일종의 휴전이 되고 45일 이후에까지로 휴전이 기간이 된다면 오히려 미국과 이스라엘이 다시금 이란을 때릴 수 있는 그런 준비 기간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입장에서 이란이 이것을 수용 불가하다라고 판단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휴전이나 정전은 안 되고 제대로 된 종전 협상을 해야 된다. 또 그때까지는 당연히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자신들이 통제권을 갖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일종의 상당히 평행선을 지금 달리고 있다. 그러니까 휴전 후 종전을 하고 또 다른 쪽에서는 영구 종전이 아니면 휴전도 없다라는 이제 두 가지이기 때문에 이란과 미국 사이에 고도의 신경전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만큼 합의가 쉬워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도 사실인 거고요. 예, 이란에서는 임시 휴전만으로는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재개하지 않을 뜻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자, 있다고 이 보세요? 부분은 신뢰의 문제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란은 45일 동안 휴전하는 거 문제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문제는 45일 동안 휴전하다가 협상이 잘 안 될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미국이 또 공격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란 입장에서는 그걸 누가 보증해 주냐는 거죠. 쉽게 말해서 일시 휴전 다 좋다. 그러나 협상이 안 됐을 경우 뭐 러시아나 중국이나 미국을 통제해서 다시는 공격하지 못하도록 누가 보증을 해준다면 45일짜리 휴전을 받을 수 있지만 아무도 해줄 수 있는 국가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 메커니즘 어떤 장치를 만들 수가 없다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게 과거 이제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의 휴전도 똑같은 내용이었습니다. 하마스가 계속 했던 얘기가 아니 이스라엘이 휴전 중에 공격을 안 한다는 보장이 어딨냐. 그렇기 때문에 하마스는 계속 도장 안 찍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가능했던 게 미국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죠. 예. 그러니까 미국이 이스라엘을 말렸단 말이에요. 그게 가능했는데 지금 미국의 역할을 누가 할 수 있냐는 거죠. 이란과 미국 간의 관계에서. 그래서 지금 이란 입장에서는 종전 외에는 사실 다른 선택지가 없다고 계속 주장을 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입장은 종전은 나중에 하자. 일단 휴전부터 하고 그다음에 호르무즈 해협을 먼저 개방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의견이 첨예하게 지금 부딪히고 있어서 해결책이 그렇게 쉽게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바꿔 말하면 미국 측에서 협상 중에는 절대 공격하지 않겠다라는 일종의 아주 강한 약속이나 어떤 그런 장치를 마련한다면 그렇죠. 휴전안에 이란도 좀 협상을 하지 않을까, 수용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죠. 이론적으로는 말씀해 주신 게 예. 맞는데 아무리 강하게 얘기를 하더라도 이란 입장에서는 그걸 신뢰가 우리가 깨졌다. 어떻게 믿냐는 거죠. 그거를 제3자가 누군가가 미국을 통제할 수 있는 미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국가가 내가 반드시 맡겠다라고 약속을 해준다면 또 모르겠는데 그거를 누가 약속을 할 수 있겠으며 그 약속을 어떻게 또 믿을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있어서 예. 이 부분은 사실 제 생각에 미국이 양보를 좀 해야 된다. 근데 어떻게 양보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어떤 장치를 만들어야 되는데 상당히 이제 만드는 게 어렵죠. 네. 자, 이란 전역을 하룻밤 만에 제거할 수 있다고 위협한 트럼프 대통령. 협상 불발 뒤에 미국이 어디까지 공습을 할 것인가, 이란 원전까지 때릴 것인지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방사능이 유출되면 걸프국들, 중동 전체가 지옥이 될 것이다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원전까지 건드려서 이런 방사능까지 유출이 된다면 트럼프는 뭐 국제사회로서 엄청난 비난을 받게 될 텐데 그럼에도 감행에 나설까요? 뭐 이미 부시에르 원전 같은 경우에 가장 큰 이란의 상업 원전이죠. 한 4차례 공습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 원전 자체를 공습해서 방사능이 유출되도록 하지는 않고 있다. 예. 이제 그것은 주변 시설을 때리고 있다라는 것은 맞고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만약에 여기를 제대로 공격을 하게 되면 부시에르 원전에는 이 핵물질과 사용 후 핵 연료가 다 쌓여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외부 전력선에 큰 피해를 받게 되면 냉각 기능이 상실하게 되고 그러면 우리가 뭐 알고 있는 체르노빌급의 그런 근접하는 방사능 유출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러면 이란뿐만 아니라 사우디, 쿠웨이트, UAE, 걸프 연안국가 다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정말 말 그대로 대재앙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예. 것이죠. 저는 미국이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이 원전에 대한 공격은 좀 상징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강경한 입장을 보일 수는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원전을 타격하기보다는 그 주변 시설들, 특히
원전을 통해서 나가는 전력망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걸 영어로 이제 그리드라고 불리는데 그런 망들을 주로 공격하는 그런 형태로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이것도 트럼프 대통령의 강압 외교죠. 그러니까 자신들은 이 정도까지도 타격을 할 수 있으니까 이란에 일종의 항복을 해라라는 그런 이제 메시지로 계속 보내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더욱 우려되는 게 어제 오늘이죠. 새벽 기자회견 질의응답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인프라 타격이 민간인 처벌 아니냐 이런 취지의 질문을 했더니 이란 국민들은 자유를 위해서 기꺼이 고통을 감내할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더라고요. 이 부분은 민간인 시설도 타격할 수 있다라고 해석이 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예, 더불어서 그 트럼프의 참모들이 이미 좀 확인을 했는데 예. 민간 시설 같은 경우에도 군사 시설과 좀 연계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광범위하게 놓고 보면 예를 들어서 발전 시설 같은 경우에도 군사 시설과 연결돼서 그런 발전에 대한 것을 제공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 예. 그렇지만 물론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그런 문제들이 예를 들어 담수화 시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군 쪽으로 연결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 얘기를 합니다만 이런 민간 시설에 대한 본격적인 공격이 시작이 되면 이것은 미국 내에서도 당연히 이것이 전쟁 범죄가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가 되는 거고 특히 미 의회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주도로 청문회가 열릴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요. 예. 그렇다면 이런 것을 또 받아들이는 미 국민의 여론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하는 것이 한 덩어리로 굉장히 큰 트럼프 대통령에게 부담이 될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만 과연 이란이 가만히 있을 것이냐 이렇게 공격을 하게 되면 당연히 걸프 국가의 비슷한 시설들을 다 공격하게 되고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원하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위기감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것에 따라서 유가는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딜레마가 여전히 있다. 그래서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 때린다 하더라도 좀 상징성이 있는 그런 곳을 때리지 않을까. 실질적인 피해가 커서 이 정도 되는 것보다는 지난번에 교량 같은 경우에도 공격을 했는데 이게 굉장히 상징성이 있거든요. 예. 교량을 정말 파괴하고 싶었다면 상판이 아니라 밑에 받침대를 때렸어야죠. 근데 상판을 때렸다는 것은 상징적으로 보여주기를 원하는 것이고 또 그것을 SNS를 통해서 올렸다라는 것은 그만큼 공격을 할 수 있다라는 여지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비록 내일 만약 그까지 시간 내일 한국 시간으로 9시까지 서로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공격이 된다 하더라도 그런 전면적인 공격보다는 상징성을 부여한 그런 공격이 주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란은 민간 시설을 공격하면 더 파괴적인 보복을 하겠다라고 또 엄포를 놓은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걸프 국가 교량 목록까지 공개를 했는데 만약에 미국에 의해서 공격을 받게 되면 이란은 주변 걸프국에 있는 담수 시설이라든지 네. 석유 시설이라든지 더 큰 공격을 또 가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상당히 이제 위험해질 수밖에 없죠. 중동 지역 전체가 사실은 특히 이제 걸프 지역이 불바다가 될 가능성이 있다. 예. 그렇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아람코를 공격할 수도 있고요. 카타르의 LNG 시설을 공격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아부다비에 있는 또 시설도 공격할 수 있고, 또 원전을 때렸다 그래서 또 아부다비에 있는 우리가 지어놓은 바라케 원전을 또 공격하는 것 아닌가. 여러 가지 지금 걱정이 앞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국면은 저희가 상상하기 싫었던 국면이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으로 가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이란과 협상을 더 했으면 좋겠지만 너무나 많은 시간을 지금 미뤄왔기 때문에 이제는 내일 9시가 아마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이란의 대응 공격도 격해질 가능성이 높아서 상당히 우려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번 미국과 이스라엘 공습으로 이란 혁명수비대 정보수장이 사망한 사실도 확인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모주타바가 애도 메시지를 전했더라고요. 네. 그런데 모주타바는 전쟁 끝날 때까지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생각인가 봐요. 그렇습니다. 일부 이란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모스타바는 아마 전쟁이 끝날 때까지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계속 이런 방식으로 성명을 내는 방식으로 통치를 해갈 가능성이 높고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지금 할 수 있는 만큼 계속 암살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란 혁명수비대 정보 수장을 또 암살했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이란 혁명수비대의 또 다른 특수작전부대의 사령관을 또 암살을 했어요. 그래서 자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상 미국과 이란 간의 어떤 협상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것과 상관없이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건 다 하겠다. 계속해서 그런
그런 작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이란을 향한 욕설 위협 그리고 현재 행보에 대해서 미국 내에서 비판 여론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걸로 전해집니다. 미국 민주당 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정신이 나갔다, 직무 정지를 해야 한다면서 수정헌법 25조 얘기까지 거론하고 있다고 하는데 자세히 어떤 상황인 건가요? 이게 수정헌법 25조 4항이라는 게 있는데요. 예.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 대통령의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할 경우에 부통령과 내각 인사의 과반수가 서명을 해서 이것을 그 의회에 통보하게 되면 부통령이 대통령의 권한 대행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있는 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중대한 신체 정신적 불능 상태에 있다는 것을 입증해내야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현실적으로 부통령과 내각의 과반, 이것은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다 지명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일종의 정치적 반란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 가능성이 거의 없죠. 트럼프 일기와 달리 일기 때는 조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만 2기 때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가 내각 인사를 선정하는 가장 큰 기준이 자신에 대한 충성도고요. 또 결국 핵심적인 제이디 벤스 부통령이 과연 트럼프에게 반기를 들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의구심이 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말씀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뭐 민주당 계열이죠. 그 무소속이긴 합니다만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 같은 경우에 뭐 트럼프가 정신적으로 매우 불안전하다. 척 슈머 민주당 지도부에도 비슷한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직무 수행을 의심해야 된다라는 일종의 그 굉장히 고강도의 정치적인 압박 그리고 경고 메시지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란 내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미국과 이스라엘의 계속되는 공습에 분노가 결집하고 있다, 뭐 이런 시각도 있던데요. 글쎄요, 이란 내부는 상당히 지금 긴장해 있겠죠. 왜냐하면 미국이 계속해서 마지막 민간 시설까지 공격한다는 경고를 지금 일주일 내내 계속 해왔기 때문에 이란 입장에서는 이제 결사항전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고, 그러나 또 이란 국민들은 최근에 나온 뭐 유튜브나 이렇게 영상을 보시면 이란이 지금 그 새해 명절 있죠, 노이루즈라는 명절 마지막 날에 또 하는 또 명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외에 나가서 피크닉을 하는 그런 분위기가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거의 뭐 포기를 한 듯한. 그래서 뭐 저쪽에서 공습을 하고 있는데도 그냥 밖에서 음식을 먹고 있는 그런 영상들도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란 국민들도 좀 자포자기한 그런 모습이 아닌가, 초월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모습을 보면서 좀 씁쓸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부디 24시간 안에 급적 협상이 좀 타결이 돼서 평화로운 일상이 좀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 성일광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 교수와 함께 중동 사태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